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한 주만에 김미경 TV 북드라마에 소개된 14번째? 13번째 책이죠. 이렇게 순서가 저는 맨날 헷갈려요. 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 재밌어요. 읽으세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 철학이 뭐 밥 먹여주냐? 뭐 그건 해서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딱 좋은 책이겠구나. 그리고 또 인간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무겁게 하지 않고, 인간들이 왜 이래? 막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조직에서 어떤 이렇게 리더나 뭔가 팀장이나 이런 이렇게 관리자로 있는 사람들이 읽어두면 여러모로 쓸모있는 정말 알아두면 쓸모있는 철학 이야기 뭐 이런 컨셉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또 읽어볼까 말까 또 그냥 그저 그런 책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간 조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책을 선물을 해줘야 되겠어요. 사탐? 사회과학의 수능에 아직 있죠. 제 수능 1세대인데 있다면 아마 여기에 실려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회 탐구 영역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탐 필독서. 네, 한번 겉에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제목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라는 부제가 있네요. 지은이는 야마구치 슈이고, 옮기는 김윤경. 그래서, 옮긴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옮겨주셔서 읽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뚜렷한 어떤 상들이 탁탁탁탁 잡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띠지에는 인문 베스트셀러 1위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보니까, 3인가? 알라딘 베스트 3인가 막 이렇게 종합 베스트에 올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철학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라는 이런 카피가 금박으로 쓰여져 있어요. 2000여 명의 CEO가 극찬한 이건 어떻게 셌지?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인문학 수업이라는 카피가 있고, 뒤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건 조금 간지러워요. 지적 거인의 강력한 무기들, 철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일과 삶의 모든 관계가 철학으로 해결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뒷표지를 보면 일상의 고민에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철학적 사고법. 왜 세계의 리더들은 철학을 공부하는가? 이런 카피도 있고요.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니체 쌍티망 개념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이지 않는 노력도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짓말, 러너의 공정한 세상 가설,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된다. 레빈의 변화 과정, 불확실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 이게 이제 한 챕터마다 있는 제목들을 뒤에서 이제 따왔어요. 재빨리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들레즈의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것들이 있고, 구글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루소의 일반 의지,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계발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죠. 이게 K의 미래 예측이라는 개념에서 왔대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이렇게 서문에 이제 나오는 글을 따왔네요.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오랜 시간 회의를 해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내게 마법 같은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눈앞에 닥친 상황을 철학이나 심리학, 경제학 개념에 맞춰 생각해 볼 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50가지 철학은 내가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알아두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다. 시간은 부족하고 아이디어는 고갈될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생각 도구들을 만나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은이 소개를 빼먹을 수가 없죠. 야마구치 슈는 세계 1위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 콤페리 헤이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라고 해요. 오, 그렇구나. 철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컨설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글들이 너무 명확해서, 원래 철학 책들은 읽으면서도 이게 뭐래. 분명히 난 한국어를 읽고 있는데, 우리말로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특히
특히 입문서 이제 어떤 다른 책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걸 다 소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리송하고 잘 뭐라고 하는 건지 딱 또렷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에 50명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경험들을 해내는 그 기술이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철학을 굉장히 재밌어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 소개로 다시 돌아가면 개요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미술사 석사과정을 수료했대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미술사도 이렇게 공부하고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를 시작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AT 커니를 거쳐 조직개발, 혁신, 인재 육성,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요. 현장에서 철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살려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적 생산 기술, 지적 전략을 가르쳐 왔다. 이런 인문학 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거부감을 느끼시죠. 뭔가 쓸모 있는, 뭐 실용적인, 뭐 돈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알레르기 반응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과연 천박한 건가?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릴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삶의 문제로 다시 갖고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그런 거부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기업인이 그의 강의를 들었고 이 강의를 통해 입문 지식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극찬했다. 현재 콘페리 해리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히토스바시 대학교 경영관리연구과 겸임 교수로 일하며 철학 공부했는데 경영관리 연구과 겸임 교수래요. 저서로는 그들은 어떻게 지적 성과를 내는가, 그리고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 읽는 대로 일이 된다 등이 있다. 이 책 읽으면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제목 가지고는 제가 아마 안 샀을 책인데 이 저자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 이 책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철학 입문서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어떤 전통, 전형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앞에 보면 무기가 되는 철학 뭐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하면서 목차를 시간축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현실의 쓸모에 기초했다. 철학 이외의 영역도 다뤘다 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 책에서는 시간축에 따라 목차 구성을 하지 않았다. 보통 철학하면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철학자들이 남긴 다양한 개념들을 컨셉에 따라서 정리의 목차를 구성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로 이제 컨셉을 정리했는데, 사람, 조직, 사회, 사고 에 따라서 목차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아주 되게 철학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모든 철학자의 생각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요. 두 가지 물음의 종류는 what과 how, 무엇이, 어떻게 라는 거고, 배움의 종류는 프로세스와 아웃풋, 과정과 결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하고, 물음의 종류에서 what과 how라는 것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what의 물음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how의 물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것들은 이미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흔하고, 그러니까 진부해져 있는 결론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은 그것부터 배우는 거는 좀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과 아웃풋으로부터의 배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이제 이 중요한 개념들을 다 배워서 이미 알아버린 그 결과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쓸모가 있진 않다. 그 이후로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주장하고 이런저런 설명해낸 이후에도 이미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확 이렇게 현재
21세기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거나 쓸모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그 분류에 따라서 이제 각 장도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50명의 그 철학자와 이제 핵심 개념들을 쭈쭈쭈쭈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김민현 선생님이 또 예와 뭐 이런 것들을 들어주셨고,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아렌트에 관한 부분하고 밀그램의 실험, 아이만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밀그램의 실험 부분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이제 수요일 날마다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 모시고 사회과학 강독회를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읽었던 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핵심 개념을 이제 설명해내면서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어서 눈에 확 들어왔었고요. 이제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들,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몇 페이지씩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명쾌하게 딱, 아렌트 책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딱 간명하게 딱 정리해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고, 특히나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으로 이제 굉장히 아렌트의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밀그램의 실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권위의 복종이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아렌트하고 같이 나란히 읽으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맨 뒤에만 읽어보면,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이만 실험. 그러니까 아이만 실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험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실험 대상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학생은 이제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제 이 애가 이제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틀렸을 때 적은 전기 충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틀리고 또 틀릴 때마다 점점 전기 충격이 세져서 나중에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이러다간 저 사람이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누르는 그 심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권위의 복종이라는, 권위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나쁜 짓, 악행이, 이게 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시험 문제 틀렸다고 죽을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거든요. 네, 그 실험을 얘기해요. 아이만 실험의 결과에서 인간은 권위에 놀랄 정도로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권위에 대항하는 약간의 반대 의견 또는 양심과 자제심을 부추기는 작은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간성에 근거해 판단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냈다. 이는 조직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맨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만 실험만 이렇게 딱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인간은 권위에 약할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그것의 어떤 역전현상. 근데 옆에 누가 이러면 저 사람이 너무 다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을 이제 내비칠 때 이제 사람의 판단이나 행동 양식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들도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그거는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이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이긴 한데, 여럿이 있을 때는 또 누군가 부정적인 의견, 비판적인 의견을 낼 때 그 인간 본성에 맞게, 자신의 양심에 맞게 뭔가 하려는 의지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밀그램의 실험이 나와 있는 권위의 복종 부분은 다 읽어드리고도 싶었는데, 읽어보세요.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되게 이제 꼭지꼭지마다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읽어두면 정말 쓸모있는 철학 입문서로서의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역자도 되게 재밌었어요. 역자 후기는 철학과 스피노자 없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새끈한 그런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는 철학의 실용적인 쓰임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들려준다. 철학이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철학을 알므로써 어떤 무기를 손에 넣고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해 사고방식과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준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컨셉을 축으로 한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데 있다. 시간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자는 기존 철학서들이 대부분 철학사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자와 그 사고가는 시대순으로 소개하는데 반기를 들고 고정관념을 깨트렸다. 우리는 철학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 고대 철학자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 사상가가 주장한 철학의 뼈대를 주제별 콘셉트로 묶어서 그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대사회에 접목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나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자는 참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은 지금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주목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정말 한심하고 돈 안 되고 막 현실과 분리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고 이런 학문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니다, 쓸모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책을 만나서 오랜만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회 탐구 영역 준비하는 분들, 아마 언어 영역 쪽에서도 많이 지문이나 이런 것들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독서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